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3분인데요. 오늘도 한 30분 정도 안에 방송을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수급이 일단은 코스닥을 먼저 볼게요. 코스닥을 먼저 보면 오늘 좀 반등, 거래량은 실은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주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통 외국인들이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보통 잡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좀 집중을 하는 좀 모습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에서의 상승은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기관들에 의한 어떤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서부터 보면 이런 시장들을 만드는 힘은 항상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반등이 저는 조금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로 보여지고,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오전에 갭으로 뛰고 바로 좀 깊게 빠지고 다시 좀 반등했지만 결론은 어제보다는 떨어졌어요. 일단 어제보다는 떨어졌고,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 말은 지수에서 시가총액이 비율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를 아직 사지 않는 이유가 큽니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아직은 어떤 시장의 IT 업종의 주도주들이 이제 진짜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의 이런 거는 아직은 알 수 없다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보통 이런 지금과 같은 어떤 장 있죠? 시장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해가 커요. 이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다가 빠지면 그 안에 움직였던 주도주들도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종목을 갈아타서 다른 종목을 사요. 근데 그 종목 역시도 빠져요. 또 갈아타요. 또 빠져요. 사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홀딩하는 전략이 맞아요. 근데 이건 전제가 많이 필요하겠죠. 내가 산 종목의 실적이 확실하다든지, 그리고 지금의 지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 홀딩하는 겁니다. 확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7대3 정도는 이거는 조정이다라는 시선이 좀 많고, 3 정도는 하락의 가능성을 좀 하락이다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조정보다는 조금 더 깊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은 특이하게도 주식시장은 자기 실현적인 어떤 모습들이 좀 나와요. 내가 이 주식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그 주식은 정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합쳐지면. 그래서 지금 장은 저도 역시 조정으로 보고 있고, 이 조정의 장이 끝날 때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지수를 한번 다시 보면, 지수를 보면, 아이고. 요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든, 뭐, 이게 이렇게 눌리든, 이렇게 가든, 뭐 이런 식이든, 이게 만약에 조정이라면, 이제 조정장이 끝날 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올라가는 이 순간, 요 순간에 이 지수를 올려주는 이 주체가 어느 업종인지를 봐야 돼요. 그 업종에서 대장은 누군지. 대장이라고 하면
실적이 가장 좋은 놈은 누군지를 보면 돼요. 그 걔네들이 다시 그 지수를 올렸다면 걔네들이 새로운 시장에서의 대장주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수가 현재 이렇게 가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다시 IT가 될지 혹은 뭐 다른 IT 제외 업종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또 하나 오늘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이니까 사고 싶은 주식들 눈여겨보았던 주식들이 좀 반등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매수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특히 코스피 종목에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했던 종목이 그 바텍이랑 바텍, 그 현대위아. 나중에 요거의 매수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말고도 오늘 제가 매수를 고려했던 종목은 슈프리마, 현대홈쇼핑, NC소프트, 한화, 페노션, SK네트워크스, TA홀딩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이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다 IT 종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장이 지금 확실히 뭔가 조금 다르긴 하구나 라는 걸 오늘 좀 몸소 느꼈고,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뭐 슈프리마, 현대홈쇼핑, NC소프트, 한화, 페노션, SK네트워크스, TA홀딩스, 파라다이스 이 종목 다 아주 좋은 종목들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바텍이나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시장은 몰라요. 앞으로의 시장은 모르고 일단 지금 순간 생각하기에 미래에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매수한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한 5개를 매수했다면 반타작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은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나머지 종목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진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반타작 이상은 하자라고 목표를 두고 대신에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적어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때는 매도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수익이 나는 종목은 극대화 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짜면 욕이 나는 손실 분들은 이런 거 하나에서 다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남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고 결국엔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신이 아닌 이상 틀렸으면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어떤 종목 고객들의 종목을 보면 10종목을 다 샀는데 10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매도가 없어요. 그 말은 본인이 신이라는 소리예요. 신. 내가 산 종목들은 다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난 틀리지 않을 거야. 혹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10개 사서 10개 맞춘다. 이럴 수 없고 매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틀리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개를 샀을 때 한 5개 맞추고 뭐 5개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수익은 한 20% 정도 먹고 여기서 손실은 한 마이너스 7%로 손실을 제한한다면 결국엔 5개 7, 5, 35 35% 마이너스 대 5개 100% 수익은 얼마예요? 65%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내가 산 종목들이 맞다면 일단은 홀딩을 해보는데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원칙은 하나 정하자라는 거예요. 손절 원칙.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시장이 변하고 수시로 변하고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너무 자주 왔다 갔다 이거 떨어진다고 이거 바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는 종목이 족족 이렇게 다 손절당하면 아 시장이 약하다라는 어떤 반증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일단 이런 시장은.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가 반등하는 이런 순간들이 오는 기회에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동안의 방어주라든지 어떤 정책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짧게 매수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1% 이상 상승해야 되는데 추가로 반드시 거래량이 그 전일 거래량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이런 날이 온다면 그때 어떤 놈이 이 지수를 이끌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놈이 대장주가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은 지수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 매수했던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전에 바텍 설명드렸죠. 근데 바텍은 사실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서 이 설명을 드릴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일단은 저희가 혹시 바텍에 대해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거든요. 홈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바텍 뭐 하는 회사인지. 홈페이지 탁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사선량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방사선과 관련된, 그렇죠? 아, 봤더니 치과에서 우리가 많이 썼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딱 일로 들어가가지고 일로 이제 머리를 딱 메고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그림 이렇게 그려도 되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제 치아로 물면 얘네가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여기를 이제 과거에는 2D였었는데 지금 이제 3D로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2D에서도 시간이 꽤 길었어요. 한참을 여기 그 좁은 방에 들어가서 눈 감고 있으라고 하면 이 기계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요즘엔 3D로 한 5초대에서 바로 촬영이 돼요. 바텍은 이런 회사예요.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 이 기계는 독점이에요. 일단 독점. 모든 치과에 얘네 거 바텍만 들어가요. 국내는 일단. 그러니까 국내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치과용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을 이제 개발 뭐 제조하는 이런 거고 국내 당연히 1위죠. 독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따지면 세계 전체에서 따져도 5위 정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는 1위, 신흥시장에서는 1위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선진국인 북미 쪽에, 유럽 쪽, 이쪽에서는 이제 지분, 그게, 마켓쉐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25%대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 제가 자꾸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이유가 적어도 이거는 이 정도는 알자라는 의미예요. 북미에서는 요거 요 제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가장 선호해요. 선호하고 3D로도 되고 그리고 방사선량이 낮고 여기 보면은 방사선량이 낮다라는 표시가 나와 있죠. 75%까지 방사선을 낮춤. 이게 무섭잖아요. 방사선을 너무 많이 나올까봐. 그리고 3D로 이렇게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현금을 바로 100% 주지 않고 2년, 3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구조로만 진행해 준다면 반드시 놔야 될 기계예요. 이 기계가 없는 곳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반 고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생활에 밀접한 거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인기가 높아요. 음. 중국에서는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2D. 하지만 2D에서도 신상을 계속 바텍이 생산을 해서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역시. 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무서운 회사예요. 일단 독점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착, 생활 밀착.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보통 B2B가 아니에요.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제품 생산하는 곳에서 큰 상승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대박이 나는 종목은 B2C가 많아요. 기업이 고객한테 바로 저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런 종목에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디오나 지금 이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덴티움 요 세 개잖아요. 그죠?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이 치과 치료 이거 뭐죠? 그거 하는 거.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예. 새로운 이빨을 이렇게 끼는 거. 이제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원래 지금 제일 8시인데요. 지금 시간이 제가 제일 머리가 아프고 피곤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이면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그죠? 이런 종목들이 보통 가장 큰 상승 대박을 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어떤 물건을 대는 어떤 공장이다. 이 회사가 대박을 칠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라는 쪽의 하청이기 때문에 B2B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급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신에 이건 어떻게 보면 B2B.5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제 작은 자영업자인 의사들한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독점이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포화 상태를 해외에서 충분히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점. 근데 제가 이 회사 실적을 말씀 안 드렸는데 실적은 너무 좋아요. 역시.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실적 대비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요, 현재가. 지금 뭐냐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덴탈 제가 오늘 글씨도 잘 못 쓰겠네요. 이미징이라고 하거든요. 덴탈 이미징 업체들 얘네에 관련된 동종 업계의 PER이 23배 정도 되는데 바텍은 지금 13배 정도 돼요. 100% 올라가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주가는. 지금 3만원대니까 6만원 가도 뭐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한 25% 정도 상향한 한 4만원 언저리로 일단은 보고 매수 의견을 드렸고, 오늘 좀 자세히 볼게요. 조금 작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볼게요. 저희 회원들이 잘 아시는, 지금 수급이 이렇게 꺾이고 있죠. 주가는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갈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확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아마 목표가는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오늘 바텍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을 지금 잘 소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요런 지금 이 주식이 현재 요 정도의 박스권을 좀 모습을 떼고 있잖아요. 요 정도의 한 요 정도 언저리, 그쵸? 여기로 아마 뚫고 가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좀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이 주식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5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 됐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를 돌파하려면 지금보다 사실 조금 더 많은 실적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실적이 좋긴 하지만 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매수를 했고, 일단 4만 원 정도 근처 되면 이익 실현을 전량을 할지 좀 더 보유할지는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이것도 한번 주가를 볼게요. 일단은 겉모습만 한번 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보통 빠지고 바로 상승이 아니라 주가는 빠지고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횡보 구간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빠지다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 빠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 이 안 빠지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 빠진다는 거는 실적이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확신이 들면 더 이상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멈칫 하면서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구나라는 이런 거가 보여지면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요. 그때 이런 차트가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식 역시도 계속 실적이 안 좋다가 지금 모습은 더 이상 이 회사가 나빠질 게 없다라는 모습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현재 나온 상태에서 기관들이 이 정도부터 계속 사요. 여기 보면 이 기관의 물량이거든요.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지금보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적이 여기 있던 게 급락해버리면, 그러니까 100만 원의 실적을 냈던 게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엄청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12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조금씩 좋아져도 과거가 하도 낮았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도 커요. 근데 12만 원, 15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15만 원, 115만 원 이렇게 판다고 뭐가 크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 기간을 거치고 이제 상승할 때는 보통 기저효과라고 해가지고 기저효과에 좀 어느 정도 수혜는 좀 봐요. 너무 안 좋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돌아나갈 때 과거보다 몇 프로 상승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뭐 5% 상승, 10% 상승 이렇게 안 나오고요. 조금만 과거보다 좋아도 한 30% 상승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주가가 좀 빨리 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오늘 현대위아는 뭐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라 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일단 뭐 다 아는 거지만 자동차 부품 사업군, 그죠? 그리고 기계 사업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자동차 사업에서의 매출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서 거의 90% 정도가 하니까 그냥 거의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인 거죠. 뭐 엔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죠. 그 뭐 조인트도 만들고 변속기도 만들고 샤시 모듈 뭐 여러 가지 만들어요. 일단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부진했냐, 이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랬더니 이 주식이 이제 빠진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걸로 보면, 예전에 2015년에 10월에 중국에서 도입된 뭐 한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
1.6리터 이하의 차에 대해서 뭐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고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특히 이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기아차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보면 이걸 FA라고 하거든요. 공장 자동화. 이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감소했었어요. 공장 자동화 장비를 하는 쪽에서. 그래서 사실 얘네가 악재를 계속 거듭했던 게 한 지금 꽤 된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확 눈에 띄죠. 요때 2014년도부터 쭉 제가 요걸 한번 실적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실적을 한번 불러드리면 이걸 제가 실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ROE로 불러드려 볼게요. 2012년도 ROE가 25까지 나왔던 회사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2013년도에 ROE가 20으로 떨어집니다. 주가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2014년도 ROE가 17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락의 시작. 근데도 사실은 이때는 사람들이 주가가 꽤 긴 횡보를 보였는데 한참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이든 외인이든 다 같이 물렸었어요. 그때 기관과 외인이 다 같이 물려가지고 이때 기관도 여기서 하도 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파는 과정이 꽤 길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 ROE가 10으로 추락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 빠지겠죠? 2016년도 ROE가 4로 떨어집니다. 주가는 더 빠져야겠죠? ROE가 2017년도 이번 연도 예상이 3으로 추락해요. 당연히 주가는 빠졌겠죠. 근데 내년에 2018년도 ROE는 몇일까요? 6이에요. 6. ROE가 100% 상승한 거예요. 100%. 그럼 주가는 100% 올라가도 가능해요. 특히 이제 EPS를 보면 이게 보여질 수 있을 텐데 예상 EPS를 보면 2017년도 예상 EPS가 4,600원 정도 하는데요. 17년도에 18년도에 예상 EPS는 8,100원 정도 나와요. 그럼 주가가 2배로 가야겠죠?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현대 위아를 매수한 이유는 저평가 우량주의 개념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회원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저평가 우량주라는 건 조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의 바닥을 봐야 돼요. 실적의 바닥을 보고, 그죠? 하지만 실적의 바닥을 보고 실적이 돌아 나가는 것까지가 느껴질 때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적의 바닥. 그리고 사실은 차트에서도 어떤 보조지표 제가 자주 보는 뭐 스토캐스나 MACD, 그죠? 윌리엄스 R 이런 차트들이 바닥을 침체권을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 회사가 돌아 나갈 때 어떤 스토리가 좀 존재해야 돼요. 스토리. 합리적인. 이 회사가 진짜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 4번. 그리고 실적은 돌아 나가는데 상당히 지금 쌓이는 상태여야 돼요. 엄청 싸게. PBR. PBR이 뭐 0.4배 정도, 0.7배 사이 정도. 이 정도 구간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딱 매수하는 시점이 이 순간이었다. 근데 내년에 봤더니 얘네 회사가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지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보통 소요 시간은 좀 걸려요. 무겁게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과거의 악성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한 1년 혹은 2년 이렇게까지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한 150%
200% 정도 수익이 나와요. 많으면 한 300% 정도도. 근데 1년에서 2년 기다려서 200% 정도 수익 나면 해볼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위안은 이런 식의 개념에서 접근한 종목이에요. 더 이상 나빠질 때도 없고, 하지만 실적은 이제 돌아나가는. 근데 실적이 꽤 많이 돌아나가는. EPS가 2배로 돌아나가는 현 시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돌아나갈 때는 하반기 때부터 돌아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했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 운이 좋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눌리고 두 번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빠지면 더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저는 보통 빠질 때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요.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매매할 때는 특히 빠질 때 매수해도 된다. 대신에 이 종목을 2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 지금 말씀드리는 스타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오늘 문자에도 여러 번 나눠서 사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종목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반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회사 일이 바쁜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비슷한 종목 하나 과거에 했던 거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때 한국전력 이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정확히 요때 매도했거든요. 이 기간대가 2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300% 3배 수익이 났고 400%죠. 그러니까 3배 정도 수익이 났고 기간은 2년 정도가 조금 넘었어요. 요때 실적을 한번 제가 그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씌워 볼게요. 한국전력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이랑 맞아 떨어지는지. 잠시만요. 이것도 일단은 뭐 실적보다 제가 ROE로 일단 설명 들어볼게요. ROE 2012년도부터 ROE를 볼게요. 2012년도의 ROE는 이때는 0 마이너스 6.14였어요. 당연히 실적 바닥이었겠죠. 근데 2013년도에 들어서 ROE가 0.12 올라가기 시작하죠. 2014년도 5%대, 2014년도가 5%대고 15년도가 이게 뭐야 22%대. 그럼 주가는 안 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ROE라는 건 순이익과 연관된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22% 올랐다는 거는 복리 개념으로 22%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2016년도 10%대로 ROE가 추락합니다. 이때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나 멋진 교과서 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딱 헤드앤숄더 패턴이 딱 나오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였죠.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그리고 2017년도 예상 ROE가 얼마냐면 6%대. 6%대. 그럼 주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요때 PBR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PBR. 2013년도 요때부터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PBR이 0.44배였어요. 44배.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실적이 돌아나가느냐, 그죠? 실적이 돌아나가는 걸 확인했죠. 이 당시 때. 2번 차트의 어떤 지표상의 기술적인 분석에서 침체 구간을 벗어나느냐. 근데 다음에 차트 분석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3번 스토리가 있느냐. 이때 유가가 급락을 하는 배경이 됐죠. 그리고 4번 PBR이
0.4에서 한 0.7배 정도 되느냐? 그때 0.4배 정도 됐죠. 그때 요때 고점 찍었을 때 PBR이 이때도 PBR이 상당히 낮아 있었어요. 이때도 역시 0.39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한국전력 같은 회사를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 사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에서 3배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2년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바꿔보면 지금 현대위아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현대위아가. 근데 요게 단기적으로 뭐 5% 10% 먹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내가 만약에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내 장기로 한번 2천만 원을 한 5천만 원 만들어 보겠다. 라는 사람들은 현대위아를 한 2년 정도 보유한다 생각하고 계속 눌릴 때마다 매수해 보세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와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몇 개 남지 않은 종목이 현대위아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대위아를 매수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특히 이런 종목을 앞으로도 저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했고, 아직은 시장이 반등하는지 IT 업종이 다시 상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호랑이 없을 때 여우들을 매수를 좀 하긴 하지만 호랑이 돌아오면 여우 매도하고 호랑이 등에 다시 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